뮤지컬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각 공연단체들이 공연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정부 정책에 잘 따르는 조치이기도 하지만 소위 안방 일렬로 불리는 안방극장에 대한 호응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셧다운된 공연계는 무대를 랜선으로 옮겨 위기를 돌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뿐 아니라 국립국악원, 경기아트센터, 마포아트센터,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이 지난달부터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를 하고 있고 국립극장과 국립극단, 예술의 전당, 서울예술단, 남산예술센터는 공연 녹화 영상을 스트리밍 형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술력 덕분에 온라인 공연 형태도 진화하고 있는 건데요. 경기아트센터는 국내 4대밖에 없는 3D 촬영 장비를 동원해 경기 팝스 앙상블의 공연을 가상현실로 생중계했고 국립국악원도 가상현실로 제작한 공연 영상을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탈춤극 오셀로와 이아고를 시청각 장애인도 감상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베리어 프리 생중계로 내보냈습니다. 장르별 콘텐츠가 다양한 데다 접근도 쉬우니 안방 일렬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공연을 영상으로 본다는 이질감도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19가 만든 뉴 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공연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페라 톡톡 로시니는 접속자 수 15,000명을 기록했는데요. 세종문화회관 체인버홀 전체 좌석수 443석의 3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관객들은 공연 보면서 힐링됐다며 빨리 공연장에 가고 싶다는 댓글로 브라보를 외쳤습니다. 작곡가 로시니가 유명 미식가였다는 진행자의 설명에는 알고 보니 로시니는 맛집 블로거라며 다같이 크크크 웃음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엄숙한 클래식 공연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마치 스포츠 중계를 보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2013년부터 싹 온 스크린이라는 이름으로 영상화 사업을 해온 예술의 전당은 지난달 20일부터 유니버셜 발레단의 심청과 지젤,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노브스 쿼르텟 등 11편을 20회 상영했는데 초반부 상영된 10회 공연을 합친 조회수만 15만 4,621건에 달했습니다. 뮤지컬 웃는 남자의 기록은 더 놀라운데요. 2회 상영에 무려 27만 명이 접속했습니다. 실제 공연장에서는 수차례 재연을 모두 흥행시켜야만 달성할 수 있는 기록이죠. 공연계에선 최근 랜선 공연의 인기를 지켜보며 향후에 공연 영상물이 또 다른 예술 장르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제작과 유통 과정도 공연보다는 영화와 방송에 가까운 방식이라 기존 공연 예술과는 구분됩니다. 한편에선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해외와 달리 공연 예술 시장이 협소한 한국에선 오히려 온라인 공연과 공연 영상물 상영 서비스가 아예 공연장을 대체해버릴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제작비 부담으로 민간 공연단체들은 쉽게 시도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는데요. 세종문화회관이 민간 공연 10편을 선정해 온라인 생중계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연예인들의 SNS는 팬들의 호응이 엄청나죠. 숨만 쉬어도 반응이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 말이죠. 하지만 그만큼 큰 영향력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도 비호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한겨레의 보도인데요. 지난 1일 벌어진 가수 김재중의 만우절 코로나 거짓말 사태에 대해서는 동정업계 사람들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입니다. 데뷔 16년차 베테랑 연예인이 세계적으로 5만여 명이 숨진 재난을 장난의 소재로 삼았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대형 기획사 관계자는 김재중이 SNS 글에서 이 사태가 몰고 올 파장을 안다고 썼지만 전혀 몰랐던 것 같다며 사람이 죽는 재난 상황에서는 할 말과 안 할 말이 따로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안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 중소형 기획사 매니저는 본인은 좋은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며 SNS가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김재중 사태로 업계에는 다시 한번 SNS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소속 연예인들에게 게시물을 신중하게 올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중뿐 아니라 최근 SNS 설화가 잇따랐는데요. 방송인 박지윤은 코로나19 시국에 가족과 여행 간 사진을 올려 입길에 올랐고 한 뮤지컬 아역 배우는 엠번방 사태와 관련해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몇몇 연예인들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팬들과 설전을 벌였는데요. SNS는 수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곳인 만큼 한 번의 실수가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를 단번에 추락시킵니다. 그래서 기획사들은
신인들은 회사에서 공식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고 자기 관리가 가능해지는 때가 되면 개인 계정을 만들게 하는 등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소속 연예인들이 언제 어떤 이야기를 쓰고 사진을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비해 늘 촉각을 곤두세우는데요. 이들은 소속 연예인이 술을 마신 날 밤이나 새벽이 요주의 시간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요즘은 SNS로 실시간 라이브가 가능해지면서 기획사들 입장에선 위험 요소가 하나 더 늘었죠. 또 다른 대형 기획사 관계자는 갑작스레 라이브 방송을 하곤 하는데 혹시 안티팬의 한마디에 대응을 잘못해 사건이 벌어질까 조마조마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유럽에서는 명품을 생산하는 라인에서 방역 물품을 생산한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이스라엘은 무기를 생산하는 군수공장까지 동원해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KBS 보도인데요. 이스라엘의 한 공장은 평소에는 전차를 생산하던 곳인데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플라스틱 얼굴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방역 물자 생산에 무기 공장까지 동원된 겁니다. 한 병원에서는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를 위한 영안실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 모습까지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018명, 사망은 47명입니다. 전체 인구는 840만 명에 불과하지만 100만 명당 검사 숫자가 10,000명에 이르는 적극적인 진단 때문에 확진자 수가 많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한국과 독일에서 생산되는 코로나19 진단 시약의 수입이 중단돼 검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업체는 생산 라인 국영화 가능성 때문에, 한국 업체는 원료 부족 때문에 이스라엘 수출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국 업체 관계자는 이스라엘 수출 물량이 제3국 경유 항공편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했을 뿐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결혼식에 하객 초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급기야 양가 부모와 하객들의 모습을 스크린으로 보면서 하는 유튜브 결혼식까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예식장에서 열린 결혼식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결혼식에서는 박수 소리가 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객이 한 명도 없어서이죠. 대신 신랑 신부 모습이 중계되는 유튜브의 채팅창에선 축하 인사가 주르리였습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멋지십니다. 와, 아이디어 좋네요. 이런 식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는 상황에서 실시간 유튜브 결혼식이 열린 거죠. 신랑과 신부는 주변에 폐를 끼치게 될까 염려해 이날 계획된 결혼식을 취소했습니다. 마침 KT가 이 예비 부부에게 생중계 시스템을 지원하면서 유튜브 결혼식이 열린 건데요. 가로 세로 약 17m, 8m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예식장 한쪽 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양가 부모가 앉는 자리에는 별도의 스크린이 각각 설치됐습니다. 신랑 신부 친구들의 모습은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으로 연결됐고 양가 부모의 모습은 별도의 KT 측 카메라와 영상 송출 장비로 연결됐습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연결했을 때 혹시나 화질이 떨어지거나 끊김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결혼식은 유튜브와 아프리카TV, 트위치를 통해 중계됐습니다. 신랑 신부는 양가 부모와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눴는데요. 경기도 양평군 자택에 있는 신부 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찮은 일로 다투거나 시간 낭비를 하지 말거라 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이에 신랑은 평생 잘해주고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했고 사회자가 어머니 신랑 답변이 만족스럽습니까? 라고 묻자 신부 어머니는 예 100점이라고 답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양가 부모와 하객들이 보는 대형 스크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는데요. 신랑이 직접 셀카봉을 들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후 5시 45분 예식이 끝날 때까지 채팅창에는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온라인으로 이 결혼식을 지켜본 이들은 1,4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예식장 대형 스크린 뒤에선 KT 엔지니어 12명이 송출 작업 등을 했는데요. 사회공헌적 성격을 띤 까닭에 KT 측은 이날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KT 측은 일반인들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온라인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과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배민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한 바가 있죠. 이어 공공 배달앱 개발 방안을 제시하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 같은 경기도 차원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며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공앱 개발에 대비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군산시가 최근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을 동의받았고 이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 주식회사, 경기도 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련 부서 등과 함께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배달의 민족을 겨냥해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며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소상공인들이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후 하루 만에 네티즌들은 1000개 가까운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 지사는 이런 제안을 군산의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에 맡겨 운영하게 하며 배달기사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해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정리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